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네요. 계획들은 잘들 세우셨나요? 전 아직까지 올해 계획은 잘 구체적으로 세우진 못했는데, 예, 좀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바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관살이 많다 보니까 건강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고 몸에 좋은 어떤 섭생에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올해 한 해의 목표, 작지만 내가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재성에 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성의 역할이 재극인도 하고요, 재생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가 많아지면 이제 신약하게 만드는, 설기가 심해서 그 당사자를 신약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 사주 구조가 재극인의 사주나 재생살의 사주, 재다신약의 사주, 아니면은 운에서 재다신약이 이루어지거나 재극인이 이루어지거나 재생살이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에 또 남자에 해당되는 재극인, 재생살, 재다신약, 여자에 해당되는 재극인, 재생살, 재다신약이 어떤 형식으로 삶에 반영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재극인은 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재극인, 재생살, 재다신약은 재성에 관련된 건데요. 재성은 일단은 식신에게서 힘을 받지요. 그리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요. 그죠? 그리고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성이 약해지려면 비겁이 많으면 재성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식상의 생을 잘 받으면 이 재성은 좀 탄탄하고 안정된 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 결국 어떤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어떤 명예나 감투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 어떤 평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재극인이라는 거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재성은 뭔가 결과에 집착하는 성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재성은 욕심에 해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결국 재성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사고도 뭔가 그 결과물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사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될지 안 될지 그 결과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인성은 좀 받아들이는 성분이고, 조금 인간적인 성분, 조금 생각하는 성분, 그리고 인성이 발달하면 뭔가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이 인성은 그러니까 곧 인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재극인이 일어난다면 돈에 의해서 나의 인격이 극을 받는 상태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주에 인성만 있었어요. 그러면 인성만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받는 성분이라 좀 받는 데 익숙하고 좀 게으르면은 있지만 너무 제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세상을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운에서 재성이 온다면 그 사고방식도 좀 변할 수 있어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네, 어떤 행동의 발로가 돈이 아니었다면, 그전에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어떤 행복의 가치에 초점을 뒀다면, 재성이 운에서 오면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 이 재성의 논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인격에 약간 훼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갑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돈에 환장한 것 같아.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결국에는 나의 어떤 그 인성, 나의 마음 자체도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인성이 과다하면은, 인성이 과다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되게 많았잖아요. 인성이 과다할 경우에는 재성이 현실적인 성분도 되잖아요. 약간 인성이 과다한 분들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고 약간 꿈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인성이 과다하면 재성의 극을 받아서 현실성을 조금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재극인이 되면 굉장히 똑 부러지는 그런 성향으로 나올 수 있죠.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는 거는 끝을 봐야 되고,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그 과정에 모든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네, 재성이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재성이 너무 사주에 강하고 인성이 약할 때 재극인이 심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둘의 힘이 동등할 때도 재성이 아무래도 인성을 극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재의 힘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재극인이 더 잘 일어나고, 다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인성이 과다해서 약간 현실적인 논리가 부족하고, 네, 그런 분들은 현실적인 이 재성이 운에서 오거나 재성이 원국에 있다면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 약간 현실 과다, 현실성 부족, 결핍에 의한 그런 부분을 재성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죠? 그럴 때는 좋아요. 재극인이. 그리고 사주에 재극인이 돼 있는 분들이 인성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거니까 결과도 좀 잘 내고요. 그 다음 현실적인 똘똘함이 좀 있어요. 현실적인 똘똘함이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사고방식의 어떤 초점,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 자체는 결국에는 재라는 거, 결과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극인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인성에 약간 현실성 결핍된 그런, 사람은 좋지만 현실성이 결핍된 사주를 이 재성이 극해주면 현실성도 생기기 때문에 좋지만, 조건이, 그렇죠, 조건이 인성이 과다할 때 좋고, 그 다음에 좀 신약할 때보다는 신강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비겁이 적당히 재성도 다스려 주면서 재극인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약육강식, 그런 것들을 조금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네, 약간 약육강식의 논리가 강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좋은 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재성에는 이제 편재와 정제가 있는데, 이 편재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성분이고요. 약간 일확천금을 노리는 성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정제는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극인이 벌어지더라도 편재로 인성을 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간목일주가 옆에 무토가 있어요. 그럼 편재가 있죠. 네. 편재가 있고 여기 신금, 정관이 있죠. 네. 네. 평상시에는 재생관이 돼서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겠지요. 그쵸?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운에서 개수 같은 인성이 오면은 이 무토, 재성과 개수가 합해서 뭐가 돼요? 무게합 화로 변하죠. 네. 무게합 화로 변했어요. 그러면 재성이 토인데 성질이 화로 변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재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토로 있어야 될 무토가 화로 변했다는 거는 성질이 변했다는 의미고, 이럴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되는 게 육친 관계에 있어서는 부인이나 뭐 시어머니, 그다음 아버지, 친정 아버지 이렇게 되겠는데, 부인이나 시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재로 있던 성분이 성격이 변하며 분명히 그 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없어지면 분명히 이 육친에 있어서는 부인이나 시어머니, 아버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재생관을 하던 사주가 이때는 관인상생으로 변하겠죠. 네. 이렇게 오는 운에 따라서 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거는 재생관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운에서 개수가 올 때는 이때는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면, 운에 따라서 사람은 성격도 변하고요, 사고방식도 변해요. 그 8글자, 사주의 8글자 자체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본적인 습성이고 나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태어났지만 사람은 그 오는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분명히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원국을 읽어드리면 저 안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세운이나 대운의 영향으로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근본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모습은 이런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모습으로 삶의 형태가 변해가기 때문에 원국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재극인 같은 경우에는 재는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인성은 나의 엄마잖아요. 그럼 재극인이 돼 있으면 결국 부인과 그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 내에서 인성이 조금 더 강하다면
어머니의 파워가 조금 더 셀 수 있고 재성이 많이 더 강하다면 부인의 성향이 좀 더 강해서 고부 갈등에 있어서도 원인 제공이 재성이 강할 때는 조금 부인에게 있을 수 있고 인성이 강하면 시어머니에게 있을 수 있는 점도 있답니다. 네, 여자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는 재성은 부인이잖아요. 남자일 경우 재성이 부인이니까 부인이 나의 인성을 극하는 거예요. 네, 부인은 원래는 재생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는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재생관하면 결국 부인이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해서 남편의 어떤 그 출세나 명예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인인데, 재생관을 안 하고 재극인을 한다는 거는 부인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과다한 남편을 두신 상황에서는, 인성이 강한 남자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부인이 똑소리 나게 남편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지만 일단 재극인이라는 어원 자체가 제가 인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결국 탐재 괴인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말 자체에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재성은 재생관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재성이 강한 분들은 뭐든지 결과를 예상하고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분들이시고요. 그죠? 그 돈의 논리로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다소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질서, 그런 것들도 좀 무시하고 결과를 취하기 위한 욕심이 앞서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지는 않죠? 네. 그러면 재극인은 얼추 끝났어요. 근데 단서가 분명히 인성이 과다할 경우에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겁이 강하면 재성이 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극인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비겁이 강해서 재성을 좀 눌러주면 재성이 힘이 없어서 재극인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극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에서 강한 비겁운이 강해져서 내가 신강해지고, 그럴 경우에 재극인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재성이 꼼짝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재성이 꼼짝없이 비겁한테 묶여 있으니까 인성의 어떤 극도 작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극인을 보면은 그 양간일 때는 보통 재하고 정인하고 묶여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간일 때는 만약에 양간일 때는 편재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묶여 있게 됩니다. 편재와 정인이. 음간에서는 아니고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재극인이 오히려 무게압 화로 변해서 간목이 재극인이 일어나지 않고 설기가 되는 식상성본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생살을 해볼게요. 다 이걸 지워버렸네요. 재성, 관성,
인성. 네. 재생쌀. 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성분이지요. 힘든 성분이고, 그 다음 살은 뽀다구가 나야 되고요. 멋져야 되고요. 카리스마 넘쳐야 돼요. 그쵸? 시시한 거는 눈에 안 차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에게 살로 작용해서 내 인생이 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강하신 분들은 좀 안정적인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살이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은,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맞고 살거나 버림을 받거나, 네, 아주 남편한테 종속돼서 힘든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냥 아주 안정적인, 정관적인 남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살이, 물론 저는 살이 아니라 식신에 의해서 뭐 재화가 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편관이 4개잖아요. 편관이 4개잖아요. 원래 이상형은 대학교 때 데모할 때, 데모할 때 맨 앞자리에 데모를 주도하고, 그런 운동권 선배들을 동경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 당시는 멋있잖아요. 머리에다가 띠두르고 한번 이렇게 팔을 휘저어주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대부분 제가 짝사랑, 뭐 고백도 못 해봤지만 좋아했던 남자들의 형태가 대부분 이런 굉장히 그 과격한 운동권 선배들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의 남편은 굉장히 정관적인 남편이거든요. 정관적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겠죠? 운이 좋아서 정관적인 남편을 만나서 한결같고, 뭐 특히 뭐 카리스마가 넘치고 뭐 재밌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한결같은 그런 제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남편을 얻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이 발달하신 분들은 조금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과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가 없어도 굉장히 사람이 한결같고 안정적이고 다소 보수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파란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생살이라는 거는 이제 관성에는 이제 정관과 편관이 있죠. 네. 그러면 재성이 결국 정관을 생해야 되는데 편관을 생하게 되는 거예요. 재성에도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정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사고를 안 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제 정제가 간혹 가다가 편관 운을 만나면 정제가 갑자기 미쳐요. 정제가 살을 생해요. 그러면 그 안정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방 심리가 생기고요. 네. 까이까 인생 뭐 있어?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뭐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주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생살이 일어나는 거죠. 재생살은 결국에는 살의 원인이 뭐예요? 돈이죠. 살의 원인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살을 받는 거니까 결국 돈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시기가 되겠죠. 재생살이 운에서 온다면. 그리고 원국의 재생살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정제를 추구하는 심리를 가지셔야 되고요. 정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재생살은 잘 나갈 땐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끝없는 하락이에요. 63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재는 원래 투기적이고 사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씀씀이도 남다르고 그 다음에 작은 돈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해도 굉장히 뽀다구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차려도 굉장히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멋진 위치에서 아주 비싼 임대료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편재적인 성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편재가 편재를 만날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하죠. 그죠? 편재가 편재를 만나는 것도 재생살이죠. 그런 심리를 가지고 몰빵을 하면 이 편관도 더 강해지겠죠. 그쵸? 정제가 생하는 편관보다 편재가 생하는 편관이 훨씬 더 크니까 이 관의 크기가 편재로 인해서 이 편관이 훨씬 더 위험도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국이 재생살이 돼 있는 분들, 특히나 편재 편관으로 이루어진 분들은 굉장히 소시민적인,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삶을 살도록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단도리 하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라는 거는 여자에게는 아빠, 아버지, 시어머니, 또 누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그 다음 쟤는 아버지, 시어머니. 일단 그렇게 하고, 남자에게는 쟤는 부인이겠죠? 육친으로 보면은,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재생살이라는 거는, 재생살이 되어 있는 건 결혼 전에는 이 아빠 때문에 이 딸이 힘든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빠가 재생살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뭐 사업을 크게 망해서 집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아빠가 뭐 도박이나 노름, 아니면 여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가세를 기울게 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요소가 되겠고요.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할 가능성이 있겠죠. 재가 많으면 결국 시집살이를 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도 시어머니, 저기도 시어머니, 여기도 시어머니, 사방이 시어머니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힘이, 재가 강하다는 건 시어머니가 강성인 분이시라는 거죠. 강성인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부인이 아주 신강한, 비겁으로 아주 신강한 사주시라면 한판 크게 붙을 상황이 예고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남자에게 재라는 거는 이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으로 인해서 살을 맞는 거니까 부인이 원래는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재생살을 한다는 건 부인이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인이 월급을 열심히 갖다 줬는데 그 돈을 쓸데없는 데다가 다 쓰고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 남는 돈이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 연예인으로 보면은 그 남자분 누구시죠?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부인분이 친정에 막 돈을 엄청 빌려주셔서 그게 불고 불어서 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남자분이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신 후에도 그 빚은 다 김구라 맞아요. 김구라님 다 갚아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 경우가 바로 재생살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살은 결국에는 내가 재적인 삶을 너무 지향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생살이 되질 않아요. 그쵸? 내가 재를 너무 취하려고 내 어떤 삶의 논리가 재성에 꽂혀 있어야지 재생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내 삶의 그 포커스를 재에 두지 말고 인성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정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쪽에 부족한 어떤 성향을 많이 키우시고 그런 가치관을 자꾸 배양하셔야지 이 재생살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개운법은 있죠? 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재생살은 또 여자로서 보면은 살이라는 거는 일단은 좋은 남편, 나쁜 남편, 그쵸? 나쁜 남편이에요. 일단은 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못된 남편하고 인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재생살은 그럼 뭐예요? 열심히 부인이 살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잖아요. 열심히 부인이 남편을 생했어요. 남편을 생했는데 그 남편이 결국에는 옛날 그 심파극들 있잖아요. 여자가 돈 벌어서 남편을 변호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 여자를 버리고 떠나는 거죠. 자기의 조건과 맞는 여자를 찾아서. 그것도 재생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들도 결국 이 정관적인 남자를 자꾸 추구해야지 뭔가 카리스마 있고 멋져 보이긴 하지만 뭔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남자들은 피하시는 게 안정적인 삶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재생살, 옛날 심파극에서 봐서 남편을 기껏 키워놨더니 그 남편은 이 여자를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가 강하면 살도 강하죠. 그렇죠? 재가 약하면 살도 약해요. 그러면 재가 약하고 살도 약하다는 거는 신약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신강하면 재도 감당할 수 있고 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살이 벌어져도 신강한 사주는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신약한 사주는 재생살을 맞으면 재기가 불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정제적인 삶, 정관적인 삶을 살면 재생살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쓰고 지우고 하네요. 관성, 그 다음에 인성. 이제 제다 신약. 제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하면 내가 죄를 극하기 위해서 설기가 심하다 그랬죠. 설기가 식상에는 1이 일어난다면 재성에는 2가 일어나고 관성에는 설기가 3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만큼 재성은 상당히 비겁의 힘을 설기를 많이 시키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많다는 거는 내가 설기에서 극해야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성이 너무 과다하면 내가 결국에는 설기하다가 내가 완전히 신약해져서 골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성은 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쵸? 마무리 성분이기도 해요. 그쵸? 그죠? 그러면 이 재성은 일단은 식상의 생을 받은 재성은 조금 더 탄탄한 재성이고요. 그쵸? 그리고 식상이 있으면 비겁이 바로 식상을 생하지 재성을 바로 극하지는 않죠. 생할 게 있으면 생이 우선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식상이 있으면은 제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지요. 그쵸? 그리고 식상이 있으면 재생살도 안 벌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식상이 살을 극하잖아요. 그쵸? 이런 조건들을 잘 보시면 그만큼 그게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재성, 돈 때문에 내가 신약해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심리가 너무 강해서 내가 일벌레처럼, 재성은 굉장히 빠른 성분이고 그 다음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라 그랬죠? 부지런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벌레예요. 일벌레로 내가 내 힘을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목표를 크게 둬서 내가 무리하면 결국에는 신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쵸? 죄다 신약. 그러니까 돈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돈을 향해서 달려들면 죄다 신약이 돼서 내가 건강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하면 결국에는 여자한테 꽉 잡혀 살아서 본인이 본인의 길을 못 펴서 굉장히 신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가권을 누가 쥐고 있다? 부인이 쥐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제가 관을 생하해 주면은 그래도 부인의 할도리는 하는 거겠죠. 근데 재만 많고 관이 없으면 여자가 설기만 잔뜩 시키고 남편에게 좋은 이 명예, 감투 이런 관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그런 좋은 부인상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이 결과물도 재성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아주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라고 얘기했죠. 사주에서는 적당하게 천간에 하나 지지에 하나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태면
굉장히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고,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면 그만큼 결과물은 훨씬 더 좋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재성이 발달하지 않으면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식상만 많고 재성이 없으면 벌리기는 엄청 벌리는데 어떤 목표 지향점이 없어서 가다가 다 새길로 빠져서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성이 적당히 발달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이 있어서 목표를 굉장히 잘 이루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점도 있답니다. 그쵸? 그리고 재성이 있으면 굉장히 현실성이 발달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성이 강하면 중간 과정보다는 결과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겠지요. 네. 그리고 제다신약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운이 가장 좋다 그랬죠? 비겁이 강해지면 재도 강해지고 비겁도 강해지기 때문에 신앙제왕돼서 내가 그 많은 재를 취할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에서 비겁운이 강하게 오면 네, 제다신약 극복할 수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다신약이 만약에 비겁운을 대운해서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은 있죠, 분명히. 예. 그럴 경우에는 개운법이 뭐가 있을까요? 개운법은 결국에는 일단은 비겁이 강해져야 되죠. 비겁이 강해져야지 재성의 힘이 재성을 얻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가 너무 강하면 재를 설기하는 인성이 많아야지 이 재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재성의 힘이 너무 세. 그러면 인성으로 설기해서 인성이 내 비겁을 생해주면 신강, 재강이 돼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제다신약은 뭘 해야 된다? 인성을 키워야 된다. 그럼 인성을 키워야 되는 건 뭐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야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재적인 삶보다는 인성적인 삶을 사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인격 수양을 해야 되고 도량을 넓히고, 네, 항상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다음 나보다 인성이니까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의 어떤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그걸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다신약은 반드시 인성을 키워야지 제다신약을 면할 수 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돈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주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본인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또한 사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사고방식도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가고 있는 흐름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주의력이 끊임없이 인생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들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결국 운의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의 장난. 운 따라 생각, 사고방식 다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운의 장난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정말 크게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의 변화의 그런 알아차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어떤 지금의 사고방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방식, 내가 뭔가 죄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수단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선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다시 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이 돈, 재라는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죠.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이 재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이권 다툼 같은 것도 결국에는 다 이 결과물인 재를 서로 성취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사신다면 인생에 큰 풍파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살이 많기 때문에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내가 손해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내가 하나라도 더 내어줘야지 식신제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의 식신을 내가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조금 미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나눠주면 그 자체가 나의 살을 제거해주는 식신제살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개운법을 철저하게 실현하면서 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알아차림도 항상 제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운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네, 일단 사고방식이나 삶의 논리 같은 것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목적은 좋은 운을 좋게 잘 쓰고 나쁜 운은 최소한의 피해를 받고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사주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사주의 단점을 알고 내 사주의 개운법을 알면 삶이 훨씬 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사주, 이거는 내가 원해서 이 사주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내 사주는 내 맘대로는 안 되지만 그 개운법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는 마음가짐은 내 사주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훨씬 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내 사주가 나쁘다고 한탄을 하시고
자포자기 하시기보다는 사주를 배우는 목적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사주보다 더 잘 산다면 그거 같이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더 잘 살기 위한 게 사주를 배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답이 다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약하게 안 하고 가기는 힘들겠지만 약하게 하고 가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쵸? 좋은 것도 오신 만큼 좋은 운은 내가 내 사주를 알아서 개운을 하면 100으로 가져올 수 있기도 하고요. 그쵸? 내 사주를 운용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주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하시기 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인격을 수양하셔야지 그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제극인, 재생살, 재다신약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운에서 제극인을 맞거나 재생살을 맞거나 재다신약이 되시는 분들 오늘 수업 좀 명심하시고 피해를 입어도 최소한의 피해로 잘 극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새해 작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같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